민주주의를 긋다. 한종수 지음. 13번째 207페이지. 민주원래. 함께 걸으며 만나는 민주의 현장. 표지석 하나, 낡은 건물 한 채, 기록 한 줄, 그 속에 켜켜이 쌓인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자취를 찾다. 서울, 광주, 부산. 3.1, 4.19, 5.18, 60.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현장. 민주의 꽃이 피고 쓰러진 역사의 현장을 만나고 느끼고 기억하다. 우리 사나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온 결의 피와 땀과 열정이 스며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들이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있다. (207페이지) 현재는 빈터에 박혀있는 동판이 그곳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1별관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이 흘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1990년 11월 남산에 더 이상의 건축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1별관 더 아래쪽으로 가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볼 수 있다. 인권의 존엄성이 무너지던 곳에 인권 선언문을 새겨넣은 것은 과거를 마주하고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려는 뜻이다. 207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지하벙커 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기에는 1층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지하 3층까지 이어진 건물이다. 당시 중정지하 벙커라고도 불렸다. 1968년 1월 김신조 사건과 11월 2일 삼척과 울진에서 무장공비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의 대규모 남침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져갔고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남산 요새화 계획이 마련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일환으로 유사시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신년사에서 그 해를 싸우며 건설하는 해로 표방하고 북한의 위협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김현옥 시장은 1월 17일 서울 요새화 계획을 발표하고 3월 4일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산 요새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1970년 말까지 전시에 4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산 1, 2호 터널, 유진상가, 소공동과, 종로 5가, 영등포 지하상가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교통망의 역할보다 전쟁을 염두에 둔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산 1, 2호 터널, 그래도 1호 터널은 지금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중추적인 교통기능을 하지만
이태원동에서 장충체육관 앞길로 이어지는 남산 2호 터널은 여전히 교통 수요가 적은 어색한 터널로 남아있다. 이에 비해 남산 3호 터널은 강남 개발을 위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건설 후 그곳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터널로 서울 도심에서 용산과 반포대교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망의 기능을 맡아오고 있다. 이 벙커와 본관 건물과 남산 터널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도 보존되어 있지만 출입은 할 수 없다. 여기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209페이지 옛 중앙정보부장 공관과 경호원 숙소, 현 문학의 집과 산림문학관, 널따란 정원이 딸린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한 문학의 집은 원래 중정부장, 안기부장 공관이었다. 유신정권을 끝장낸 김재규, 돈가스라는 별명을 지녔던 김형옥, HR 이후락, 전두환의 오른팔 장세동 등이 이 공간을 사용했다. 그들의 말로가 대부분 좋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비데나 와인바 등 당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급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이곳의 담벼락에는 한국 문학의 큰 빛이 된 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학을 꽃피우려는 문학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머물던 숙소는 2005년에 산림문학관으로 개조되었다. 중정부장공관, 경호원의 숙소, 리모델링의 외관은 많이 달라졌다. 210페이지 육국터에 조성된 조형물 중앙정보부 육국터 학원사찰과 수사를 담당한 중정육국 극악한 고문이 자행되어 공포의 러우쥐 육국 이게 육국이 러우쥐보고 그러구나. 러우쥐로 불림 건물인 2층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끌려왔다. 이 3층에서 조사를 받다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하 1, 2층으로 끌고 가 고문을 가했다. 안기부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이 건물을 철거하였고 고통의 역사를 마주하여 이 자리에서의 희생을 기리는 인권광장과 전시실 기억 6 조성을 최근 완성했다. 지하 1층에는 중정의 취조실이 재현되었다. 전시실 외형은 빨간 우체통 모양인데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고통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회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일본군 장교 관사들의 기초가 발견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 관사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공포정치의 대명사 육국 건물을 세웠다. 1970년 4월에 세웠다는 정초석이 입구에 박혀 있는데 중정부장 이후락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서혜성 작가는 중정이 일제히 국인 숙소에 자신들의 본부를 세운 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었던 그들이 비밀 정치의 본거지로 다시 이곳을 택했을 것이라며 이곳은 일제와 독재가 같은 유전자로 이어지는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였다. 빨간 우체통 구조물 앞에는 육국의 기초를 잔해로서 남겨두었고 예장공원과 이회영 기념관을 조성하였다.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이
남산 및 명동과 저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일대의 행정구역명인 예장동은 조선시대 군부대의 무예연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일까? 악명 높은 기술자 이근하는 이렇게 끔찍한 말을 입에 올렸다. 고문도 예술이다. 안기부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이 건물 지상에선 조사를 하고 지하 1, 2층에선 민주 인사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과 취소가 자행되었다. 211페이지 통감관저터 현 기억의 터 1906년 이래 일본의 통감관저가 있던 곳으로 1910년 8월 22일 총리 대신 이완용과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 사이에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된 경술국치의 현장이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10년 8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통감관저터에 표석을 세웠다. 표지석 글씨는 종정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신영복 선생의 작품이다. 2016년 8월 이 공간은 서울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로 다시 태어났다.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두 작품이 설치되었고 일사늑약의 주동자였던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 잔해를 모은 거꾸로 세운 동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2층 목조인 관사는 청와대 자리에 새 관사가 지어지자 시정박물관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임시 국립박물관과 합참본부로 사용되다가 조용히 철거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알 길이 없다. 2003년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등 18개 인권단체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인권기념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2009년 3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다. 안기부 건물을 모두 없애려는 계획이었다. 유스 호스텔과 도시 안전실, 당시 균형발전본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남산 별관, 소방재난본부, 교통방송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즘,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역사를 여는 사람들 기억, 대표 한홍구는 통감, 데라우치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몰래 숨어 한일 병합 조약을 맺은 장소가 남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통감관저터가 발견되면서 남산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었고 남산 건물을 철거하려던 오세훈 시장의 계획도 무산되었다. TBS 교통방송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13페이지 역시 중정과 안기부 청사였던 두 건물은 수사와 행정 기능을 맡았고 소방재난본부 건물에는 유치장이 있었다. 이 두 건물은 중정 청사 중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기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중정부장이기도 한 전두환은 30대 초반 청년 장교 시절 중앙 인사과장을 맡아 근무한 바 있다. 주자파출소터 213페이지. 주자파출소터는 중정에 붙잡혀온 자식들을 어렵게 확인한 부모들이 달려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곳이다. 민간인들이 가장 가깝게 남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접견마저 할 수 없던 시절에 면회는 중구청 옆에 있던 대공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곤 했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주자, 주즈는 글자를 주저한다는 의미이다. 조선 태종 시절 파출소 건너편 남산 스퀘어 빌딩 자리에 주자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이다. 을지로 인쇄 골목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14페이지. 통감부 총독부터 김익상 의거지. 의사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06년 2월에 건설된 통감부 청사는 위치부터가 조선 정복의 목적이었다. 조선 왕조 역대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를 정남에서 마주보는 남산 아랫자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본궁이던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도 훤히 내려다 보였다. 병탄조약 이후에는 광화문 총독부 청사가 완공되는 1926년까지 총독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1921년 9월 12일) 남산 조선 총독부 청사의 비서과와 회계 과장실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첫 발은 불발이었고 두 번째 던진 폭탄이 폭발하였다.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 손실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괴되었다. 식민지 통치의 총본산인 총독부에 대한 공격이었기에 만약 폭탄의 위력이 더 컸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충격은 컸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폭탄을 던진 사람은 총독부 관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유유히 청사를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대담무쌍하게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외경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빠져나간 인물은 바로 의열단원 김익상이다. 그 자리에는 기념 표지석이 서 있다. 김익상 의사 의거터 한국통감부 조선 총독부터. 이 건물은 총독부 이전 후 일제히 과학박물관으로 쓰였고 해방 뒤에는 국립과학관으로 거듭났으나 한국전쟁 도중 불타고 말았다. 정부는 1957년 이 자리에 한국방송공사 KBS 건물을 지었다. 한국방송이 여의도로 옮겨간 뒤에는 국토통일원 청사로 쓰이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섰지만 최근 이전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15페이지. 옛 노기신사터와 경성신사터, 현 리라초등학교 숭의여대.
일제는 러일 전쟁의 영웅 노기 마레스케 나의 무 시디엔 노기 나의 무 마레스케 시디엔. 아, 이름도 희한해. 수모아는 노기 나의 무 신사를 현 리라 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하였다. 학교 이름이 이렇게 리라? 웃기다. 건립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빠르면 1925년, 늦어도 1934년으로 추정된다. 러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여순 전투를 지휘했던 그는 2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 국민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지만 1912년 메이지 일왕이 죽자 자결하여 군산으로 받들여졌다. 노기 신사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신사에 들어서기 전 손을 씻는 석재수조와 신사를 떠받쳤던 기초석들이 남아있다. 바로 옆에는 경성신사도 있었는데 두 신사 옆에는 일본군 통신부대가 있었다. 해방 후에는 중정의 전신이라 할 만한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사용했으며 5.16 쿠데타 전 이 조직의 책임자는 이우락이었다. 장면 정부의 사람이었던 그는 박정희 정권의 중정부장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다가 토사구팽당하고 만다. 지금은 숭의여자대학이 들어서 있다. 숭의여대의 전신 숭의학교는 일제강점기 평양에 있던 학교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되고 말았다. 해방 후 서울로 내려온 숭의학교가 일제의 상징 중 하나인 경성신사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이다. 학교 건물 겉면에 경성신사 자리였음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붙어 있다. (216페이지) 옛 어린이회관, 국립중앙도서관, 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박정희 정권은 유난히 남산에 많은 시설을 지었다. 중앙정보부를 위시하여 자유센터, 타워호텔, 국립극장, 신라호텔, 남산 외인아파트, 서울타워, 남산 케이블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일부는 지금도 잘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 외인 아파트처럼 헐리거나 민간 기관에 매각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낮다. 그중 가장 바보 같은 건축물이 옛 어린이회관이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과 과학전시관 남산 본관이다. 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1970년 7월에 어린이회관으로서 준공되었는데 사실상의 주인이자 운영자는 영부인 요경수였다. 하지만 급경사 비탈 위에 지은 데다가 아이들이 가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부인을 보아 당국은 어린이들을 동원하여 하루 약 3,000명의 이용 실적을 만들어냈다. 마침 어린이 대공원이 착공되어 어린이회관을 그곳에 새로 지어 이전하고 소공동의 국립도서관이 1974년 12월 이 건물로 옮겨졌다. 불과 4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기준으로 8억이 넘는 돈이 개조공사로 낭비되었다. 문제는 건물 자체가 높아서 책 운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고의 절반 이상이 지하라 장서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결국 1988년 반포에 새 국립도서관이 지어지면서 다시 이전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이 인수하여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쓰다가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진 대규모 공공건축물들 다수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자유센터는 자유총연맹이 쓰는 사무공간을 제외하면 남산 자동차 극장과 자유센터 웨딩홀이라는 터무니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광진구의 어린이회관 역시 유경수의 좌상이 있는 1층만 쓰이고 있을 뿐 2층과 3층은 조명조차 꺼져 있는 방치된 공간이다. 그저 올라가는 경사로 벽면에 거의 보는 이가 없는 유경수의 사진들만 걸려 있을 뿐이다. 박정희 정권의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그들이 남긴 건축물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218페이지 조선신궁 이승만 동상터 현 백범광장 일제는 식민지에 여의 없이 관립신사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정신적, 종교적 지배까지 시도하였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각 지역에 관립신사를 세우고 이전에 세워진 일본 거류민들의 민간신사도 관공립화하도록 지원하였다. 나중에 면 단위까지 신사를 설립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해방 직전에는 140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 관립신사 설립 계획을 추진하던 총독부는 1912년부터 조선신사 설립 예산을 편성하였다. 위치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를 모시던 국사당 자리와 그 인근 현 백범광장, 안중근 의사기념관, 남산도서관 자리로 정하고 제신으로는 일본 건국신화의 주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마테라스 아마가 텐인가 테라스가 저 오미카미 오미는 다 카미선 텐저 다선 한국을 병탄하고 1912년에 죽은 메이지왕으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신사들은 조선신궁처럼 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이나 야산 중턱에 위치했다. 필자가 확인한 신사터는 인천, 조치원, 군포, 광주, 목포, 부산이었는데 모두 그런 위치였다. 국사당은 인왕산 기슭으로 옮겨졌다. 1920년 5월 27일 기공식이 열렸다. 총부지 12만 7,900여 평 위에 총 공사비 156만 4,852엔을 들여 일본 신사 건축 양식에 따라 정전, 정殿, 배전, 바이殿, 신고, 성쿠, 참배소, 참바의수어 등 15개의 건물을 배치하고 여기에 오르는 돌계단과 참도를 조성하였다. 찬떡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1925년 6월 27일 격을 높여 조선신궁으로 개칭하고 그해 10월 15일 진좌제 전조지라는 행사를 갖고 한국인들에게도 참배를 강요하였다.
이후 신사 참배 압력이 증대되면서 참배자도 급증하여 1930년 38만 6,807명, 1942년에는 264만 8,36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은 이튿날 오후에 폐쇄 행사를 갖고 9월 7일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가 10월까지 그들의 손으로 소각하고 철수하였다. 결국 조선신궁은 우리의 손으로 해체하지 못한 것이다. 해방 후 이 자리에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956년 8월 15일 살아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선 것이다. 이 동상은 1955년 이승만 대통령 80회 탄신축하위원회 위원장 이기붕의 발의로 세워졌다. 그의 개천절인 10월 3일에 기공해서 이듬해 광복절에 맞춰 완공했다. 이날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두루마기 차림으로 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인 동상의 높이는 81척, 즉 약 24m였는데 80회 탄신을 기준으로 재출발의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 동상은 당시 아시아 최대니 세계 최대니 하는 말을 들었다. 대지 면적은 3,000평, 좌대는 270평이었고 팔각의 좌대에는 각 면마다 이승만의 생애를 조각해 놓았다고 한다.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에 개천절에 기공해서 광복절이자 대통령 취임일에 완공한 점, 전통적인 두루마기 차림으로의 형상화 등을 종합해보면 치밀한 정치적 상징 조직이 아닐 수 없다. 어처구니 없게도 한반도에 들어선 살아있는 자를 위한 첫 동상은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던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또 다른 동상이 파고다공원, 현 탑골공원에 세워졌다. 남산에서 철거되는 이승만 동상. 세우고는 왜 철거해? 아이고, 털리도 그대로 놔두지. 돈만 낭비, 돈만. (1960년) 4.19 혁명 당시 성난 시민들은 파고다 공원에 이승만 동상을 쓰러뜨려 새끼줄을 목에 걸어 서대문까지 끌고 다녔다. 하지만 남산의 동상은 너무 거대해서 손댈 수 없었기에 중장비를 동원해 그해 8월에서야 철거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는 조가비 모양의 남산 야외 음악당이 1963년 8월에 들어섰는데 공연 용도로는 아예 쓰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관제 데모나 구국 기도회 같은 행사가 열렸다. 1973년 4월 22일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 예배에 박경규 목사 등 기독교 인사들이 참석해서 민주주의 부활을 외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핑계로 긴급 조치를 계속 발동하고 관련자들을 내란 예비 음모죄라는 내란 예비 음모라는 죄목으로 구속하여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승만 동상이 철거된 후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해방 이후 이승만과 대척점에 섰던 백범, 김구와 이시영이었다.
김구의 동상 제막식은 1969년 8월 23일에 열렸는데 백범의 93회 생일이었다. 좌대와 동상 높이는 각각 6.2m이고 1986년 건립된 이시영 선생 동상은 좌상으로 높이 2.7m, 좌대 높이 4.3m, 이승만 동상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의 규모다. (221페이지) 옛 서울역 고가도로 현 서울로 7017 1970 내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아현 고가를 시작으로 해화, 청계, 서대문, 물레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수많은 고가도로들이 놓여졌다. 한국의 산업화는 곧 자동차화이기도 했다. 자동차 전용인 고가도로는 속도와 효율성을 주었지만 보행인과 자전거의 접근은 불가능했다. 효율만을 숭배하던 고가도로는 많은 편의를 제공했지만 주위를 어둡게 하고 시야를 막는 역효과도 컸다. 최근 도시 교통이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로 변해가면서 고가도로의 효용성은 점차 떨어져 갔고 노후화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해졌다. 결국 하나둘씩 철거되어 현재는 거의 남지 않았는데 1970년에 준공되어 서울역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던 서울역 고가도로만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행도로로 재활용하는 서울로 7017 사업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고립되었던 서울역 일대를 연결하는 보행길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속도와 효율로 상징되던 개발 독재의 상징이 공간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시설로 놀랍게 변신한 셈이다.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에 다시 태어나고 1970년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하는 17m 높이 고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서울로 7017에는 관광 안내소 및 카페, 몽련 무대, 달팽이 극장, 장미 무대, 방방 놀이터, 분수대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쉬고 거닐며 즐길 수 있다. 수많은 원형 화분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 공중 정원이기도 하다. 서울로 7017은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서쪽의 약현성당과 손기정 체육공원, 서소문 공원, 중간에 있는 서울역 광장, 동쪽의 남대문 시장과 남산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222페이지 강우규 의사동상 강 의사의 호는 와루, 외위이며 1859년 6월 2일 평안남도 덕천군 무령면 제남리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 내내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서북지방은 유교의 기반이 약해 신학문과 기독교를 다른 지방보다 쉽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김구, 안창호, 이승훈, 장준하, 이영희, 개훈재, 김준엽, 함석헌,
지학순, 김승훈, 백기환, 윤공희 등 수많은 지사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선구자가 강우교 의사라 할 것이다. 경의선 완공 후 그들이 서울